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새 좀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 좀 설명드리고, 청약에 대한 자격 조건과 가점 기준과 그다음 청약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죠.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에서는 이번에 좀 왕숙 이지구죠. 당첨자 발표가 났는데 그때 가점 얼마나 나왔는지 해서 커트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사전청약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은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청약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청약을 보면은 일단 유형별 재당첨 기간이 있어요. 재당첨 기간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청약을 만약에 당첨되셨다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그걸 없던 걸로 하게 되면은 재당첨이 금지되는 그 기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토지 임대부나 그다음에 투기 과열주택 정비 조합, 그러니까 뭐 이건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그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서울이나 뭐 몇몇 군데 있죠. 뭐 과천이나 뭐 하남 뭐 이런 쪽, 그런 데서 재당첨이 금지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외지역, 그러니까 왕숙이나 뭐 이런 데 해당되겠죠. 7년 동안 재당첨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 유형별 전매 제한과 의무 거주 기간이 또 있는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 그러니까 뭐 똑같은 가격에 분양했다고 치면은 그때 전매 제한만 받죠. 전매 제한만 받고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3년 동안 전매 제한이 되고 거주 의무는 없죠. 그 분양가가 인근의 80% 이상이면서 100% 미만, 이럴 때는 전매 제한이 8년, 그리고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투기 과열지구의 외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조정지역이나 아니면 뭐 왕숙이 대표적으로 왕숙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럴 때는 6년, 전매 제한은 6년이고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근 시세 80% 미만 이렇게 분양했을 때는 전매 제한은 10년이고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 5년.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외 지역에서는 8년, 5년. 그러니까 왕숙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 해당되겠죠? 6년, 3년 뭐 이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형별 청약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좀 정해놨는데, 일단은 유형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비율이 25%예요. 전체 물량 중에서 특공 물량 중에서 25%고, 청약 통장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셨을 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세대주가 적용됩니다. 그 자산 요건도 적용이 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혼인 중이거나, 혼인 중일 때는 자녀가 없어도 되는데 혼인 중이 아니신 분들, 뭐 사별하셨거나 아니면 이혼하셨거나 여러 가지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녀가 있는 분, 그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소득 요건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선납금 포함 청약 저축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00만 원부터. 24개월의 요건을 충족하고 한 번에 선납을 해서 600만 원만 채우시면 되는 거죠.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비율은 30%입니다. 제일 많죠. 비율이 25%, 30%에서 생애 최초하고 신혼부부 특공이 제일 많고,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에서는 세대원이면 상관이 없죠.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자산 요건은 적용이 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일부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자녀가 있을 때는 가점에서 뭐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적용이 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그러니까 8년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녀 나이도 6세 이하여야 되고,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비율은 15%고, 여기서 6개월 경과 6개월 이상 납입, 이 정도만 좀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적용되는 건 거의 없죠. 뭐.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비율은 10%, 6개월 이상 6개월 경과 납입하시면 되고, 세대원이면 됩니다. 세대주 아니셔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고, 여기는 특별하게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신 분들만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근데 노부모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비율은 5%고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적용이 되죠. 여기서는 세대주 적용되는 데가 생애 최초하고 노부모,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여기서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요건 적용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가 않죠. 소득 요건 적용되고,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셔야 됩니다. 유형에서는. 그리고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필수죠. 그 다음 비율은 15%고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아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청약 금액이 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대주 요건에서는 적용이 되고 2순위에서는 미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순위는
의미가 없죠. 거의 1순위에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산 요건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뭐 25평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그 이상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미적용이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60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는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을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거주 요건하고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재산이나 뭐 차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기준 같은 경우 기준이고, 해당 지역에서는 당해죠. 당해는 30% 우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는 50%,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는 20% 이렇게 좀 공급을 하죠. 근데 이 기준을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면서 본청약 공고일까지 1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남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면은 이거에서는 뭐 해당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서는 역시 똑같이 경기도권에서 지금 현재 거주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이 부분에 해당되시려면은 현재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여기 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이면은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특별공급 자격 기준에서 재산 기준하고 차량 기준, 뭐 소득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재산 기준 같은 경우는 2억 1,550만 원이죠. 특별한 재산 같은 경우는 문화재나 뭐 종중 소유, 농지법으로 인해서 뭐 농지나 아니면은 목장 뭐 이런 거에는 좀 해당이 안 됩니다. 차량 기준 같은 경우는 3,496만 원이고 매년 10%의 감가상각이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량의 경우는 보조금은 제외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전기차를 샀는데 전기차를 사면서 뭐 일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보조금 금액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2대 이용하실 때는 그 중에 높은 가액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되죠.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같은 세대원 중에 19세 이상인 모든 세대원 포함한 소득을 다 합산하게 됩니다. 노부모 다자녀 같은 경우는 120%까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우선 공급과 자녀 공급이 있는데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이때 100% 이하 이게 우선 공급이죠. 그다음에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가 되고, 자녀 공급 같은 경우는 130%, 그다음에 140% 이렇게 좀 해당이 됩니다. 그 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동일 블록 내 신청자 본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특별 공급에 당첨되게 되면은 일반 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중복 당첨되면은 모두가 부적격 처리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점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점 기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여기에는 지금 가점이 좀 돼 있고, 나머지는 뭐 저축액이나 그다음에 뭐 추첨자 이렇게 좀 돼 있죠. 보면 미성년자 자녀수가 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5명 지금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40점 만점이고 4명은 35점, 3명일 경우는 30점 이렇게 좀 해당이 됩니다. 영유아 자녀수 같은 경우는 3명 이상 15점, 2명은 10점, 1명일 경우 5점.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세대 구성 같은 경우는 3세대 이상은 5점,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5점 이렇게 좀 해당이 됩니다. 자녀 같은 경우에는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 영유아 같은 경우는 6세 미만의 자녀니까 이 부분은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대 구성에서 보면은 3세대 이상이라는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경과 되신 분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은 15점, 그 다음에 5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같은 10점 이렇게 좀 해당이 되고, 주민등록 등본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자의 배우자 산정이 되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해 지역 거주 기간, 수도권은 전체 기준이죠. 보면은 10년 이상 15점,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10점, 그리고 1년에서 5년은 5점인데, 이 경우에는 뭐 수도권 전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 사시던지 경기도 사시는 부분이 다 해당되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10점 만점, 10년 이상에서 15점 여기 해당되실 거예요 아마. 그럼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로부터 기간으로 판단된다는 거 이 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5점입니다. 이 부분도 다 거의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서는 입주자 저축 기간과 그 다음에 당해 지역 이 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만점을 맞겠죠. 근데 무주택 기간까지 해서 거의 아마 한 40점 이 정도는 이제 다 갖고 들어가실 거예요 아마. 40점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수나,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커트라인이. 그 다음 이 부분은 또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청약 통장도 이게 상속이 돼요. 상속이 되는데, 2008년 3월까지 돼 있는 청약 저축 같은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 3월 25일까지 들어가 있는 청약 부금이나 청약 예금 같은 경우는 상속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기간이라는 거는 신청자의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 1 중에 한 분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기간이 짧은 세대주가 신청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세대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이 좀 중요하죠. 가구 소득 같은 경우가 도시 평균 소득의 80% 이하, 맞벌이 경우는 100% 이하가 1점입니다. 1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이 3점, 2명이 2점, 1명이 1점 이렇게 좀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태아가 좀 포함이 되죠. 입양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주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이죠. 입양하시고 나서 나중에 파양하시고 뭐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그리고 자녀수는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는 3점, 그다음에 5년 이하 2점, 그다음에 7년 이하는 1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결혼한 횟수가 적을수록 가점이 좀 높은 거죠.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 같은 경우는 2세 이하는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는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는 1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어릴수록 더 좀 유리하죠. 그리고 당해지역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3년은 3점, 1년에서 3년은 2점, 그 다음에 1년 미만은 1점입니다. 19세 이후로 기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 살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입주자 저축 기간 같은 경우는 24회 이상 3점, 12회에서 24회는 2점, 6회에서 12회에는 1점입니다. 공급 신청자의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신청자가 납입 기준은 항상 모든 기준은 신청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왕숙 이지구 같은 이번에 청약 당첨자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A1, A3 이렇게 두 블록을 좀 분양을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다자녀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55점이었습니다. 59평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74 같은 경우는 70점, 84형 같은 경우는 80점 이렇게 됐고 A3 더 인기가 많은 단지였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60점, 그리고 74 같은 경우는 70점, 84 같은 경우는 8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부분은 똑같죠. 80점, 80점. 여기도 똑같고. 근데 25평에서 조금 차이 나죠. 5점 정도 차이가 나고 74나 84 같은 경우는 70점, 80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9회 같은 경우는 10점, 11점, 11점 이렇게 되고 A3도 똑같습니다. 10점, 11점, 11점. 그러니까 이 부분이 10점, 11점, 11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점 기준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렵죠. 10점, 11점 채우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부모 같은 경우는 무주택 3년 이상 저축액으로 따집니다. 여기서 저축액으로. 그래서 1,088만 원이죠. 59 같은 경우는 1,088만 원. 그 다음에 74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1,442만 원. 이렇게 돼 있고 A3 같은 경우는 59는 1,360만 원. 74 같은 경우는 1,350만 원. 84 같은 경우는 1,840만 원. 이렇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숙 이지구 일반 공급 당첨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반 공급이죠. 59 같은 경우는 1,810만 원. 그리고 74 2,000만 원. 84 같은 경우는 2,12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A1 같은 경우는. A3는 좀 더 높죠. 2,030만 원. 59, 74 같은 경우는 2,210만 원.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2,29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한 15년, 16년 정도는 꾸준히 적극을 부으신 분들이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금액 자체를 기준했을 때 1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부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고 절반밖에 안 되죠. 노부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1,350, 2,210이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축액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16년, 17년, 뭐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 이 정도 기간을 꾸준히 저축을 부셔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왕숙 1지구는 나오지 않았죠.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고 12월 1일 날 뭐 하남이나 뭐 이쪽에 3차 청약이 이제 들어가죠. 4차 청약이. 그리고 4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간은 나오지 않았는데 12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12월 말이나 뭐 한 1월 초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왕숙 1지구 그때는 좀 가구 수가 좀 많죠. 2,300가구 정도 되고
신혼 희망타운이 700가구 되니까 한 1600가구 정도, 이렇게 좀 일반 1600가구 정도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노려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도 좀 입지가 좀 좋은 데도 많고, 금액 자체도 왕숙 이주기보다는 좀 분양가 자체 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갖고 청약 준비하셔서 꼭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고 도움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